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사과대추 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사과대추 나무를 세 그루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순을 몇 개 안 남겨놨거든요. 아마 이렇게 영상 보시는 처음 이제 사과대추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우, 대추나무를 저렇게 키워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순치기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나무가 저는 이제 얘가 한 8년생 정도 돼 가거든요. 한 2m 조금 넘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나무 크기가. 그런데 물론 키 높이에서 자랄 수도 있었지만 그 수확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또 나무 수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밑에서 1단, 위에서 2단으로 그래서 밑에서 순을 한 4개 받았고요. 위에서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이렇게 순을 받았는데 이 대추가 이게 사과 대추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가장 이제 고민이 지금쯤 많으신 분들은 뭐 순치기도 알고 뭐 얼만큼 키워야 되는지도 알고 하겠는데 대추가 열리면 다 떨어져요. 또 그 꽃이 피다가 꽃이 다 떨어져요. 수정도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무를 이제 강전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딱 보시면 매년 겨울에 더 이상 옆으로 키우지 않고 나무에서 그냥 한 마디 정도, 한 마디 두 마디 정도만 남겨놓고 계속 이렇게 나무를 전지를 해주거든요. 더 안 크게 합니다. 대신에 사과대추 나무는 새순 가지, 요렇게 이제 신초죠.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새순가지를 지난주에 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사과대추 나무는 이렇게 이제 밑에 열매순들이 다 나오는 걸 따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밑에서 나오는 열매순들은 다 따줬어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곁가지가 나오는데 요 곁가지에 요렇게 보세요. 잎과 잎 사이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요 애들이 이제 열매순이 되거든요. 이 애들이 열매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새로운 나온 이 새순가지를 얼마나 키워야 된다고 했죠? 저는 보통 한 80cm 정도, 90cm, 뭐 어떨 땐 70cm 짧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90cm까지밖에 안 키운다고 했거든요. 요 정도까지 키웁니다. 그러면 이 격가지가 몇 개가 나오느냐? 지금 얘가 딱 볼 때 30cm 정도 보이거든요. 벌써 격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보이고 있어요. 예, 6개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30cm 조금 넘는 정도 될 텐데 한 7, 80cm까지만 키운다고 해도 이 격가지들이 7개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요, 요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요 열매순들도 나중에 또 이제 이 격가지도 이제 순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격가지도 한없이 키울 수 없잖아요. 보통 요 애들도 한 20cm 내지 30cm만 키우고 마지막에 순을 집어주거든요. 그러면 이 열매순들이 여기에서도 많게는 10개 정도 나옵니다. 예, 8개 내지 10개 정도 순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대추를 2개씩만 열린다고 해도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 열매순이 10개 있다. 2개씩만 열린다고 해도 20개입니다. 20개. 그러면 이 격까지 하나당 20개의 대추가 열리는데 여기서요. 그럼 격까지가 벌써 몇 개예요? 50개, 5개만 돼도 100개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만도 100개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열리진 않습니다. 예, 뭐 낙과가 되는 애들도 있고 비바람에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한 50개 정도 잡습니다. 요 한 새순가지에서 그 정도 열리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요 밑에서만 한 200개 열려요. 예, 나중에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4개잖아요. 순을 4개 받았잖아요. 하나, 둘, 셋, 4개 받았잖아요. 한 가지에서 50개씩 4개, 여기서 밑에서 200개, 위에서 한 200개. 그러면 한 4, 500개 정도 여기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대추나무 한 그루 심어서 뭐 그 정도 수확이 가능하겠어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대신에 꼭 저처럼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지를 저는 왜 밑에 4개를 받았냐. 예,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가지를 나중에 다 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지금 햇빛이 이렇게 지금 비치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하나 유인을 해줄 거고 이렇게 남쪽으로도 가지를 유인해 줄 거고 서쪽으로도 가지를 유인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가지만 키울 겁니다. 이 사과대추 나무는 절대적으로 햇빛을 잘 봐야 돼요. 햇빛을 잘 봐야 이 대추가 안 떨어집니다. 이 사과대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도 잘 안 되고 꽃이 피다가도 다 떨어지고
수정이 됐는데도 나중에 또 노랗게 변하면서 우수수 다 떨어진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 가지치기하고 순치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너무 많은 가지를 남겨놔서 영양분들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햇빛을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가지가 그렇지만 새송가지가 나오면 당연히 하늘 위로 올라가요. 햇빛을 보기 위해서 하늘 위로 다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 상태로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격가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크거든요. 서로 엄청 겹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열매순들도 또 이제 축축 늘어지죠. 열매순들도 막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아마존 밀림처럼 아주 우거집니다. 그러면 서로 이 뒤쪽에 앞쪽에 있는 애들은 햇빛을 잘 보는 쪽은 뭐 조금 열릴지 몰라도 이 뒤쪽에 있는 애들은 거의 안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햇빛에 가려지죠. 통풍도 안 되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은 이제 아직 순마금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저도 더 키워야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순마금을 하고 나면 순마금을 다 하고 나면 이 가지들이 이제 색깔이 변합니다. 나무 색깔로 조금씩 변해요. 이제 갈색으로 나무 색깔로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지를 옆으로 뉘울 겁니다. 저는 완전 옆으로 딱 180도로 다 뉘워서 키우거든요. 이제 가지 유인을 해줘야 돼요. 이 가지 유인을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잘못하면 이게 부러지거든요. 아직은 여기 밑에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해주면 안 되고, 여기가 이제 경화작용이 일어나서 나무 색깔로 좀 변해갈 때, 그때쯤 되면은 여기도 이제 탄탄하게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줄로 묶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돌 같은 데나 밑에 어디 기둥 같은 데 묶어서 살짝 잡아당겨 주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겨 주면, 밑에서 너무 당기면 밑에 부러집니다. 아니, 위에 쪄서 다 잡아당겨 주면 이게 벌려져요. 서로 이제 벌려집니다. 그러면 모든 가지들이 햇빛을 잘 받아요. 아주 잘 받습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꽃이 피는데, 대추나무 이제 꽃이 이제 거의 장마 철때 정도부터 이제 많이 피기 시작을 하거든요. 하필이면 또 장마 기간에 많이 핍니다. 그때부터 햇빛을 잘 보면 수정도 잘 되고 낙과도 없이 잘 큽니다. 근데 낙과가 생기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을 잘 못 보고, 꽃은 처음에 다 펴요. 꽃은 다 피는데 수정이 잘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낙과가 되고, 그래서 대추가 자꾸 안 열려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를 잘 들으시면 초보자도 굉장히 쉽게 키우실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복조 대추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햇빛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가지 유인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지를, 이거 벌써 제가 이렇게 조금 당겼는데도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이 약간 이 대추나무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좀 있기만 해줘도 구부러져요. 구부러지는데 뭐 당연히 이제 다시 탄성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줄로 이제 잡아서 이렇게 좀 유인을 해주는 거고, 몇 가지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새순이 이렇게 나오다가 끝이 막 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순이 타 들어가요. 왜 그렇죠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건조하거나 바람, 특히 봄바람 이럴 때 이제 끝잎이 막 말라가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비가 오고 많이 또 이제 날이 더워지면요, 자연스럽게 다시 다 고쳐지고 새순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몇 가지 이제 사과대추나무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순들은 다 제거를 해주세요. 메인 가지, 이렇게 메인 가지만 딱 키우세요. 매끈하게 이렇게 매끈하게 키우세요. 그리고 열매순 밑에는 다 제거를 해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열매순인지 곁순이 이렇게 뭐 곁가지가 되는 애들인지 딱 보이는데, 얘는 아직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왜냐하면 곁가지들이 되는 순들은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서 잎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또 열매순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고 그냥 바로 꽃 봉우리가 생기는 애들은 열매순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다 그냥 제거를 해줄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일주일만 기다려보고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 유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추가 잘 안 열리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지 유인을 할 생각을 하고 새순가지는 한 80cm에서 90cm까지만 키우고 마지막에 순을 집어줄 거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나무 색깔이 좀 바뀌고 나면 그때 가지를 옆으로 뉘워서 키워라. 예, 반드시 옆으로 뉘워서 키워서 햇빛을 잘 받게끔 해줘라. 그러면 대추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뭐 따로 뭐 이렇게 병충해 방제나 이런 거 할 시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 조금 수정이 뭐 그 꽃이 좀 어느 정도 피려고 할 때 그때쯤에서 해주면 좋고요. 또 아직은 뭐 이렇게 웃거름 같은 것도 지금은 아직은 줄 시기는 아니에요. 겨울에 이제 줬기 때문에 웃거름은 열매가 좀 매달리고 나서 그때쯤 장마철쯤에 비가 올 때 그때쯤 한번 또 웃거름을 주면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 사과대추 잘 안 열린다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가지를 정갈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가지를 옆으로 뉘어서 키울 준비를 하고 계시면 잘 크니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추나무는요 꼭 벌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꽃을 수정을 해서 열매가 되는 게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도 수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 근처에 벌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람이 솔솔 불고 그런 환경이 되면 자연적으로 자가 수정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사과대추나무 키우는 거 계속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